자, 이제 현대사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져요. 그래서 공화국 중심으로 공부가 되는데, 일단 공화국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저번 시간까지 했던 대로 지금 뭐가 됐습니까? 광복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광복이 됐다라고 보기 바로 직전 그 과정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책에 보시면요, 세계 정세가 나오죠. 그래서 냉전의 시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이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냉전입니다. 냉전 체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냉랭한 전시 체제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열강의 세력이 약화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냉전은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이제 미국과 소련, 얘들이 이제 원래 같은 편이었어요. 제국주의 뭐 이런 거, 뭐 식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같은 편이었다가 색깔이 너무 안 좋죠. 색깔이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냉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시 체제가 끝났을 때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냉랭한 기운, 전쟁도 아닌 것이 전쟁인 것 같은 것이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미국은 이제 자유진영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공산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민주주의, 이쪽은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양분돼요. 전 세계가 미국이 셌다, 미국 편 아니야, 소련이 셌다, 소련 편, 이렇게 하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양분되는데, 그때 당시를 가지고 냉전 체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냉전의 격화 나오죠. 뭐 트루먼 독트린도 나오고요. 소련이 베를린 봉쇄했다.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가 이 독일 같은 경우가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기 이제 소련이 있죠. 이쪽은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참전하고 소련이 참전했고, 그래서 독일은 미국 도움도 받고 소련 도움도 받고, 뭐 얘들한테 혼나기도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 요걸 나뉠 때, 독일 요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는 미국 진영, 나는 소련 진영, 이렇게 하면서 독일이 분단이 돼요. 그래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동독, 그리고 여기가 서독이죠. 여기 서독, 여기 동독.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이 이제 자유진영, 그리고 동독이 공산진영, 이렇게 나눠져서 한 20년 전인가 벌써 30년인가요? 하여튼 그때까지 세계 분단 국가는 독일과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이게 베를린 장벽이 좀 이따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아무튼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진영의 군사기구가 또 있는데, 이게 이제 나토예요. 나토.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쪽은 이제 공산진영,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래서 WTO예요. 무역기구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군대까지 양성하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냉전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북한은 이제 소련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자유주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튼 이제 냉전 체제가 분단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는데, 소련 같은 경우는 공산체제죠. 그러니까 공산체제 그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는데요. 공산주의 있죠. 사회주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좋으냐면, 보세요. 그 홍길동전 있죠. 홍길동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상세계가 사회주의입니다. 어떤 거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얘들끼리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9라는 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똑같이 나누는 게 3.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국가, 이 사회주의의 기본 체제인데요. 이 사회주의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당시도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막스 베버, 거기에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 요 세 개인데요. 이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왜?
공산주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런 사회가 있으면 저도 이런 사회에 가서 살겠어요. 에이 선생님 그럼 북한 있잖아요. 북한은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거기는 괴뢰 정부고 그겁니다. 이상한 그 뭐라고 그러죠? 있잖아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걔들은 왕정 체제예요. 왕정 체제. 그런 데가 어딨어. 말로만 공산주의라고 떠들고 안 되죠.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냉전 체제, 그러니까 전시 체제가 끝났을 때,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 있어서 많은 세계들이 공산주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세계는 공산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자연도태 되죠. 그렇죠? 자연도태 됩니다. 이게 그래놓고 이제 말은 그럽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세. 그렇죠? 공산주의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만으로 가능한 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사책 자체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사책 이게 틀렸던 거예요. 북한을 가지고 공산주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중국은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는데 중국도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딱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면 중국 개방 자본주의 아니야? 자본주의 아니에요. 걔들도 기본은 공산주의래요. 그래서 일종의 왕정 체제죠. 그렇죠. 왕은 없는데 일단 좀 부작용이 일어난 이상한 체제고 걔들도 그 언론 탄압 같은 거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제3세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양분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는 이쪽에서 이상하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나는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다. 그런 세계들이 생겨요. 이런 세계들을 가지고 제3세계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들. 그래서 독립된 무엇인가가 또 출현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세월이 막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뭘 따라가냐면 이거는 뭐죠? 이념이에요. 이념보다 국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어디든 상관없다. 이런 체제로 가면서 냉전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련도 와해가 되고 소련은 해체가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해체가 되고 지금 소련 있습니까? 없어요. 러시아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중국 공산당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중화민국 생기고 막 이렇게 나와요. 차차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는 이 정도로 해요. 자, 이제 냉전이 제 입에 붙었습니다. 광복인데. 자, 광복 직전입니다. 시야를 돌려서 광복 직전. 광복 직전에 건국 준비 활동을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군대가 막 해가지고 막 선전포고하고 막 그럴 때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광복. 일단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나누면요. 조선 독립동맹. 다 배웠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조선 건국동맹이에요. 그래서 광복 직전에 컸던 세 가지 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했냐면요. 이제 앞으로 광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광복이 된 후,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어떠한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정부를 세우려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웠던 기관들이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건국준비단체예요. 건국준비단체.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죠. 일제가 이제 한반도에서 다 빠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먼저 세워야 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단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익단체고요. 조선 독립동맹은 저번 시간에 했던 김두봉이죠. 좌익단체입니다. 조선 건국동맹은 좌익과 우익의 합작, 좌우 합작 동맹, 저 단체고요. 자, 이 친구들은 당이 있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이 한국독립당이요. 광복이 된 이후에 우리 그 한반도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에 한국독립당 누구였죠? 김구. 그렇죠? 김구가 조직했던 당이 그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당에서 외쳤던 주의가 삼균주의죠.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목표 건국 강령. 그러니까 건국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했던 것이 보통선거다.
보통 선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자. 어떤 나라?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 임시정부. 자,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은 어떻습니까? 얘들은 어디에서 추진을 했죠? 화북지대에서 했죠? 화북지대. 저기 이걸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자, 여기 우리가 임시정부 충칭. 여기에서 한국 광복궁이 있었고 광복군. 그리고 이쪽이 예난, 연안 뭐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화북지대. 이쪽에서 활동을 했던 데가 이제 조선 독립동맹. 그래서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렇죠? 이쪽에 있었어요. 자, 이 화북지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선 독립동맹.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름은 안 쓸게요. 김두봉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역시 보통 선거로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토지는 분배해야 된다. 나눠 갖자라는 얘기죠. 조금씩 나오죠. 그리고 대기업 있죠. 예전에 우리가 1920년대부터 기업을 막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막 설립이 됐는데 이 대기업도 어떻게 하자? 기업도 국유화하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색채가 나오죠. 색채가 조금씩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 씨가 이제 만드는데 이제 자우익 합작이에요. 자우익 합작. 일단 목표가 뭡니까? 일제타도예요. 일단 나라를 만드는데 일단 나라 만들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일제부터 때려 부시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민주주의다. 그리고 민주주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동자와 농민. 얘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얘들 해방해야 된다. 노동자 해방.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죠. 좌우. 우익적인 성향을 가진 게 민주주의. 자,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거는 해방. 그렇죠? 그래서 좌우익 합작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조선 건국동맹은 조금 있다가 뭘로 이어지냐면 건준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거예요. 조금 이따 안 쓰려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위예요. 요게 이제 광복과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광복 8월 15일 날 광복을 딱 맞으면서 등장하는 것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예요. 그래서 안 외워도 돼요. 그렇죠? 연도가 그냥 박혀요. 1945년 8월 15일.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광복의 과정을 봅시다. 광복 직전에 저런 단체들이 있었구나. 이제 광복 과정. 어디냐면요. 대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자, 우리가 열심히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그걸로만 되냐? 아니다. 외교적으로도 뭔가 있었을 거 아니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겁니다. 일단 광복 직전.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회담들이 생겨요. 그 회담에 중요한 것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그래서 이집트에 1943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때 이제 참여했던 나라들이 미국, 영국, 중국이에요. 미국, 영국,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제 쟤들 두드러 팬 다음에 쟤들 집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중요하지. 적당한 절차로 또 적당한 시기에 꼭 뭘 해줄 것이다. 독립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절차로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약속했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요 얘기가 나오면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3년. 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좀 지나서 또 얄타에서 얄타 회담. 자, 1945년. 이제 거의 다 왔죠? 1945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회담을 또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누구? 미, 영, 소. 소련.
여기에서 이제 딱 참여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45년 8월 15일 좀 있으면 이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누가 지금 참전을 안 하고 있냐면 소련이에요. 소련이 참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압력을 집어넣는 거죠. 소련, 왜 참전 안 해? 참전할 거야, 안 할 거야? 조금 있으면 끝나. 너 만약에 참전 안 하면 바보 될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참전할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참전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니죠. 좀 이따 이제, 전쟁이 끝나면,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여기 일제가 딱 가면, 이 무지한 그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무정부 상태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일본을 요 밖에서 내다 보내고 무장해제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무정부 상태가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방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 그래서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가 펴지는 것이 최초 얄타 회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선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으면 지들끼리 뭘 하겠다고. 자, 아무튼 포츠담 선언입니다. 1945년 7월 달에 있는데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전쟁 끝나기 한 달 전이에요. 이때는 이제 처음 가죠. 미영, 중소. 4개국이 참전.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요. 야, 전쟁 끝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일본 니들 있잖아, 무조건 항복해. 안 그러면 니네 두드러 맞는다 라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확실하게.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지, 카이로 회담. 독립. 독립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독립을 재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일본이 끝났을 때 우리는 독립될 것이다 라고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건 고마워요. 근데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자, 아무튼 포츠담 선언이 딱 끝난 다음에 요 아래다 써야 되는데 좀 칸이 모질라서, 자, 원폭을 투하하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을 2방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정신 놓쳐. 8월 6일 날 일본에다 원폭을 투하해요. 자, 그리고 원폭 투하하니까 8월 9일 날 3일 뒤에 누가? 소련이 냅다 참전해요. 야, 이제 끝나가네? 내가 참전해야지. 이때 우리 같이 참전했어야 되는데, 그죠? 한국 광복군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들 따라서.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무조건 항복, 조건 없이 항복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죠.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이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때 뭐가 되죠? 우리는 광복이 되고, 얘들이 얘기한 것처럼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독립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칠판에 써드린 것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순서도 외우셔야 돼요. 순서도. 그런데 여타 시험과 좀 틀리게, 여타 시험은 이 순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카, 얄, 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라 뭐 이런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는 순서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해요. 한국사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지, 요 순서보다 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공무원 시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카, 얄, 포, 뭐 연도? 연도 필요 없고요. 이런 순서만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세상은 이제 변했죠. 시험도 변합니다. 자, 이제 광복 직후 이제 광복이 됐어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국제 상황을 봤어요. 쟤들이 저런 약속도 했고, 저런 활동도 했고, 저런 회의를 했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광복이 된 바로 직전, 며칠 전, 며칠 후,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자, 광복 직전, 후. 자, 조선은 누가 담당하고 있죠? 조선 총독부가. 자, 조선 총독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가요. 1945년
8월 11일 날 8월 11일이 돼가지고 이제 원폭 맞았죠. 원폭 맞았어요. 이제 전쟁이 끝날 걸 알고 있어요. 지들이 패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얼마나 우리가 보니까 얘들이 아이고 진짜 뭐 어떻게 해. 일본 입장에서 보면요. 얘들은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시야도 밝고 본토에서도 얘기 나오는 거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벌써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현재 한국에 그렇죠?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애들.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일본 국민들. 얘들이 걱정인 거죠. 조금 있으면 광복이 우리가 패배할 거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때 우리가 졌어. 그러면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얘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다 못 가요. 그렇죠? 개판되고요. 진짜 피를 볼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지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인들을 집에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조선 이제 한국이라고 하죠. 한국의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들을 찾아가요. 딱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8월 11일 날 맨 처음에 찾아가는 게 송진우예요. 송진우. 그 세력이 있는데 송진우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야, 조금 있으면 전쟁이 끝나. 너만 알고 있어. 조금 있으면 전쟁이 끝나는데 우리가 참 걱정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냐. 죽으니까 네가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를 뒤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해요. 미친 거 아니야.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이 정신 나갔네. 야, 너 지금 나한테 두드려 맞을래? 이런 얘기가 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선 정부에서. 야야. 일단 끝까지 들어봐. 일단 끝까지 들어. 우리가 안전한 귀국을 약속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권력 있지. 모든 권력을 너한테 이양해 줄게. 웃기는 소리죠. 지들이 무슨 졌는데 무슨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얘기가 솔깃한 거죠. 근데 송진우는 거기에서 그래도 안 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밖에 없냐? 난 다른 데 또 찾아갈까?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여운형을 찾아갑니다. 여운형을 찾아가요. 야, 일로 와봐. 야, 내가 이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이 가만히 있어봐. 이걸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데 권력을 내가 갖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치안은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승낙을 하는데 조건부 승낙을 해요. 조건부. 조건이 있어. 조건부 승낙을 합니다. 뭔데? 첫 번째. 자, 니들이 집에 그냥 갈 때, 가기 전에, 니들이 그냥 막 잡아간 독립군들 있잖아. 정치, 경제, 이런 사범들 있지? 이게 사범이야? 아니야. 독립군이야. 이거 왜 니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석방해. 알았어. 석방해줄게. 석방 약속을 받고요. 두 번째, 니네가 간 다음에 니네가 우리한테 뜯어먹은 식량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니네가 집에 가면 다 굶어줄게 생겼어. 3개월치의 식량을 내놔. 니네 간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알았어. 그거 준비해줄게.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너도 알고 있듯이 뭐냐? 우리가 해방이 되면, 광복이 되면 너도 알고 있듯이 우리만의 정부가 필요해. 네가 권력을 준다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해도 절대 간섭하지 마. 이걸 받아준다면 나도 네 얘기를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죠. 자, 이 광복이 됩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는 순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건준이를 발족하는 거죠. 건준이. 딱. 자, 건준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안 담당이에요. 치안 담당.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관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그 광복, 대한독립 만세, 독립됐다, 해방이다 막 할 때 건준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에 완장 차고 치안 막 해서 경찰 활동하고 막 그러는 것이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예요. 자, 이 건준이가 결성이 돼서 이제 갑니다. 얘들 이제 약속 뭐지들 해.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치안을 담당을 하죠. 그런데 이 건준이에서 색깔이 막 갈려요. 왜냐하면 좌우 합작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좌우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좌익 세력도 생기고 우익 세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익 세력이 있고 좌익 세력이 있어요. 누가 더 싫어하죠?
좌익은 괜찮아요. 얘들은 뭐든지 괜찮아요. 우익 애들 해가지고 빨갱이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익은 얘들이 싫은 거예요. 얘들은 뭐 하면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얘들이 못 견뎌. 우익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안재홍이 사퇴를 해요. 야, 난 여기에서 탈퇴할래. 난 니들하고 안 맞아. 절대 안 놀 거야. 그래서 8월 11일 날 8월 31일 날 사퇴를 합니다. 요 연도까지는 중요한 거, 이 일까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사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송진우가 거절했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힘을 키워요. 세력을 더 키워서, 9월 16일 날은 한국민주당을 만듭니다. 자, 한국민주당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9월 16일이에요. 자, 아무튼 이쪽에 이제 안재홍은 나갑니다. 나가서 역시 이 한국민주당보다 더 빨리 국민당을 만들어요. 국민당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결성을 해요. 자, 그러면 얘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건준이 그대로 갑니까? 얘들도 지금 뭐 얘들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잽싸게 뭘 만들자? 우리 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해서 공화국을 선포해요. 그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이게 이제 9월 6일 날 선포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잘 돌아가는 거 같죠, 지금?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당도 만들어지고요. 나라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자, 이쪽에. 얘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믿을 수 없는 놈들이에요. 아주 살벌한 놈들. 믿을 수 없는 놈들. 지금도 믿을 수 없는 놈들이죠. 자, 얘들이 이때 지들이 우리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군에게 말을 합니다. 미군에게 가서 비밀리에 얘기를 해요. 야, 이 얘기는 싹 빼죠. 이 얘기는 싹 빼고, 야, 우리가 니네 알잖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깨져. 니들한테 깨지고 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줘.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니들한테 줘야지 무슨 소리해. 나는 이거는 니들한테 그대로 넘길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이 미군에서 왜 이런 얘기가 미군한테 가가지고 생기냐면 45년 8월 16일 날 광복 딱 직후죠. 다음 날. 그렇죠?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소련에서 미국에 얘기를 해요. 미국에 뭐라고? 자,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근데 이게 전쟁 끝나기 전에 얘들이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저쪽에서. 그렇죠? 신탁 통치? 그렇죠? 그래서 분할 통치 얘기가 오고 가던 중에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소련한테. 야, 이제 전쟁 끝나가는데 왜 얘기가 없어? 전쟁이 끝났어요. 소련이 화답을 합니다. 야, 북쪽은 내가 맡을 테니까 남쪽은 네가 맡아라. 이런 식으로 분할 제의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요걸 딱 듣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요걸 합법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9월 2일 날 미국이 일본에 가서 안 받은 거 있죠. 뭡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얘들이 항복을 했대요. 그러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해. 라고 하죠. 그래서 이날 항복 문서에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명령 1호를 내려요. 일반 명령 1호. 딱 그 내용은 뭐냐면 요거예요. 자, 한반도 내에서 일제에 대한 모든 무장 해제는 우리가 담당한다. 자, 그리고 니들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 정부를 빨리 만들어라. 정부를 만든다면 우리가 빠져주겠다. 근데 정부를 만들기 전에 니들은 분명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치안은 우리가 맡아주겠다라는 일반명령 1호를 9월 2일 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잽싸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미군에서는 바로 뭘 받았어요? 얘들한테. 권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받은 그 권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남한에. 자,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다가 우리가 미 군정을 설치할 거야. 설치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하고요. 자, 잽싸죠? 9월 9일 날 가서 직접 서울에 가서 미 군정을 설치를 합니다. 미 군정을 설치를 해요. 어디다가? 서울에다가.
자, 서울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이때 짱이 누구냐면 중장이에요. 3스타. 그렇죠? 중장이고 우리가 조금 들었었던 하지. 자, 이 하지 중장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하지 중장은요. 그렇죠? 지금 해방이 된 우리 그 한반도 내에서 하지, 중장 하지 하면 왕이에요, 왕. 실질적으로 국림해가지고 하지가 와가지고 뭐 하면 다 바뀌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때만 해도 우민한 백성들이니까 우민한 백성들은 와, 이 사람이 신이다, 신. 저 사람 얘기는 다 들어야 돼. 막 그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했어요. 미국 애들은 남한의 실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뭐가 엉망진창이에요? 요거 개판이에요, 개판. 막 뭐 우익 좌익 뭐 빨갱이네 막 총 쏘고요. 막 사람 두드러 패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1대1로 싸웠으면 지금 막 단체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두드러 패고요. 왜? 단체를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끼리 색깔이 너무 틀려요.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돼. 합의가 안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을 추진을 했을 때 민족주의 세력 있죠? 그 세력 그대로 오고요. 사회주의 세력 있죠? 사회주의 세력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 그 지도자들은 자, 근엄하게 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차근차근 외교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거 한다.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무슨 개소리야. 일단 다 때려 부시고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막 극좌 세력들이 부딪히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럼 미군정에서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치안이에요. 치안. 그러다 보니까 치안을 해야 되는데 미군정에서 경찰이죠. 치안. 경찰이에요. 이 경찰력을 어디에서 가져오냐 이거죠. 경찰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얘들도 경찰 해본 사람은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경찰 해본 사람 딱 보니까 친일 세력. 그렇죠.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순사했던 그 사람들 있죠. 친일파들. 그 친일파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지금은 좀 숨죽이고 있죠. 얘들한테 괜히 얘기했다 두드러 맞으니까 싹 숨죽이고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얘기하죠. 자, 경찰부터 세워. 경찰부터 세워. 누굴 세우죠? 예전에 있잖아. 그 명단 갖고 와봐. 얘 괜찮네. 얘. 하면서 친일파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 제거를 하지 못한 거죠. 친일파 제거를 하지 못하고 급하니까 이 친일 세력을 그대로 경찰력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1공화국 딱 됐을 때요. 1공화국? 뭡니까? 그 재헌국회가 발효가 됐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하자는 게 뭐였습니까? 친일파 청산. 그렇죠? 그래서 반민특위, 반민족 특별법을 만들어서 얘들 죽이자 했는데 잘 안 되죠. 아무튼 이때부터 이건 실수를 했어요. 자, 이런 실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세력은 어떻게 됐죠? 미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가 돼요? 분명히 우리가 나라를 만들었는데 얘들은 뭔데 지들이 와가지고 또 이상한 정부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서 미군정청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정부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부 단체, 무슨 정당 요딴 거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새로 만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은 뭐 됩니까? 완전히 바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모든 정부가 인정이 안 됐으니까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가 됩니까?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도 인정을 안 돼요. 임시정부가 인정이 안 되니까 임시정부에서 짱이 누구였어요? 김구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입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정부에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동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김구는 홀로 쓸쓸하게 옵니다. 그래서 입국했을 때 공항에 3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이거 보좌하는 게. 그래가지고 사진 짝깍 찍고 굉장히 안타깝게 입국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누가 환영을 엄청나게 받냐면요. 이승만. 예, 이승만은
어디에서 독립운동했죠? 미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땄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을 했어요. 중장, 하지예요.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입국을 한대요. 입국을 여차저차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이제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승만은 전세기 타고 들어옵니다. 전세기 타고 들어와서요. 중장 하지가 거기에 마중을 나가요.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딱 내렸어요. 이승만 딱 내렸을 때 중장 하지가 딱 도열해가지고 탁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도열 딱 받들어 총 막 한 다음에 딱 오는데 막 그러면서 오죠. 막 그러니까 중장 하지가 지금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엄청난 세력을 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온 국민들이 그걸 보고 하지는 짱인데 하지가 딱 서가지고 인사하고 막 하고 이렇게 막 데리고 가니까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광복 직후의 시야가 김구한테는 쏠리지 않고 이 쏠렸던 모든 시야가 일로 가는 거죠. 이승만. 게다가 또 타이틀 죽이잖아요. 박사예요. 미국계에서 박사. 그러니까 타이틀 이승만 막 부상합니다. 그리고 김구는 여전히 임시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여전히 또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뭐 미군정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이 뭐라고 얘기했지? 정부를 빨리 세우면 간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부를 세우자. 그런데 정부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싸우는 게 요거다. 요거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통일정부를 세우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세력을 계속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광복 직후의 정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금 어찌 됐건 지금 조금씩 구도가 잡히고 있죠? 한반도에서 세력 구도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소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니들 빨리 정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럼 우리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필요하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국가에 대한 것을 의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만드는데요. 일단 이쪽부터 할까요? 박헌영 있죠? 박헌영이 또 세력을 핍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요. 조선공산당을 만들고요. 이 조선공산당은 조금 있다가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노당을 만듭니다. 남조선 노동당. 자, 저쪽에는 또 김일성이 있죠. 김일성이 들어옵니다. 소련에서 광복했다. 그래서 소련에서 그 광복 직전에 참전을 하죠. 소련에서 광복 직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따라와요. 그때 이제 갑산파라고 조직을 했던 그 조직을 가지고 또 발전을 시켜요. 그게 이제 북조선 공산당을 발전을 시켜요. 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요. 또 김두봉이 있죠. 김두봉 아까도 했습니다. 뭡니까?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자, 이런 단체를 만들고요. 자, 지금 색깔 어떻죠? 좌익이에요. 공산화, 그렇죠? 좌익, 좌파. 좌파 세력. 자, 그런데 여기에 색깔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운형이에요. 여운형. 여운형 그는 누구인가? 그렇죠? 좌우익 세력 합작 단체를 했었던 조선인민당. 조선인민당을 만듭니다. 자, 쫙 나누고요. 자, 조선 여운형? 자, 조선인민당의 여운형과 같은 비슷한 세력들이 있는데요. 김규식 세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재홍이 있어요. 안재홍 저쪽에서 봤는데, 그쵸? 안재홍이 또 뭐 만들죠? 국민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당. 이쪽으로 오니까 김규식, 안재홍 독립운동을 했던 그 양반들 이름이 조금씩 나와요. 자, 이쪽을 보니까 이승만 들어왔죠? 이승만이 들어와서 독립촉성 중앙총회를 만들어요.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길죠?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외워야죠. 기억해야죠. 자, 그리고 송진우, 김성수,
이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한국민주당이에요. 한국민주당을 만들고요. 또 김구도 세력을 또 피죠. 그래서 임시정부 때 그대로 넘어옵니다. 한국독립당 이걸 가지고 그대로 넘어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우파예요. 그럼 여기는요? 중도파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약간 색채가 여운형이 좌파에 가깝고 김규식, 안재홍은 우파에 가까운 그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반도 내에 있는 정당들이 생겼어요. 이 정당들이 왜 생겼다고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거죠. 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책으로 가서요. 3번의 신탁 통치 문제와 좌우 우익의 갈등이 생겨요. 자, 일단 첫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12월 달에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광고를 해서 12월 달에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세 개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임시정부 수립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얘들이 설쳐? 기다렸다 이거죠. 우리가 기다렸는데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기다렸는데 니들 요거 하더니 아직도 안 되고 지금 니들끼리 죽이나 살리네 이런 거 싸우고 있지 않냐.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미영중소에 관한 대하여 5년 동안 니들의 신탁 통치를 맡아서 하겠다. 딱 얘기를 하죠. 이게 뭔 소리냐, 그렇죠?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지금 다스려도 우리가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니들 미군이 영, 중, 소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또 통치를 하냐? 이게 뭐가 틀리냐 이거지? 일제강점기하고 니들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와 난리가 나요. 자, 그게 반탁과 찬탁의 대립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막 엄청나게 반발이 막 세요. 우파 같은 경우는 난리 피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나게 반탁 운동을 합니다. 자, 김일성 이쪽, 박헌희, 김두봉 얘들도 반탁합니다. 반탁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얘예요. 얘는 소련에 있다 왔죠. 소련에서 지령을 받죠. 그리고 올 때 얘는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와요. 북한에서. 그래서 소련을 등에 업고 왔어요. 소련을 등에 딱 지고 난 소련 뒤에 있어.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 사이에서는 엄청난 사상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차지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 김일성이 이제 소련 애들이 얘기를 하죠. 야, 바보 아니야, 니들? 야, 지금 봐봐. 얘들이 우세야, 니들이 우세야. 일단 힘으로는 우리가 이기지만 쟤들이 머릿수가 더 많어. 그럼 만약에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통치를 해봐. 소련 우리가 통치해주고 미국 여기가 통치해주지. 그럼 좀 이따 갈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통치하겠냐? 너를 앞세우고 통치할 거 아니야. 너를 앞세우고 통치할 거고. 그러다 보면 네가 여기에서 세력을 키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네가 세력을 키우면 적화되지. 그럼 결국에 여기 땅은 누가 땅? 네 땅이 되잖아. 이 바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를 너를 주기 위해서 좀 맡아주겠다는데 이 바보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 그러네. 그러면서 지령을 막 하죠. 공산당 지령. 야, 우리는 찬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반탁 막 해서 와 이쪽도 반탁 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얘들이 우리는 찬성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보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게 이제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에요. 자, 아무튼 미소 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추진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임시정부 같은 거 빡빡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둘이 만나서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해요. 그게 1차 회의와 2차 회의인데 다 안 맞아요. 둘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지죠. Y가 돼요. 빡 Y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격화 신탁 통치 여론, 우익은 반탁, 좌익은 찬탁. 그렇죠? 중도는 더 재밌어요. 중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봐. 야, 찬탁이고 반탁이고 그거 따질 게 아니야. 뭐부터 만들어? 정부부터 만들어. 정부부터 만들고 뭘 얘기를 해야지. 니들 뭐 이상한 것도 지금 신경 쓰고 있다?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신탁 통치 문제는 정부를 만들어 놓고 결정을 하자.
왜 신탁 통치 얘기가 나왔냐 말이야. 신탁 통치 얘기가 나온 거는 우리가 정부를 아직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정부를 먼저 만들어봐. 그러면 얘들이 어디다 대고 덤벼. 그치? 그러니까 정부부터 만들어. 니들 찬탁 반탁 싸울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얘들 이런 상황에서 총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황. 이때는 엄청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영화하면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재밌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결과 어떻게 되면 모스크바 3상 회의는 결렬되죠. 확 깨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를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깨졌잖아요. 결국에 찬탁 반탁 운동이 반탁 운동을 했지만 찬탁 반탁 신탁 통치를 했다 못했다. 실행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튼 다시 여기에서 다 깨졌죠. 다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로 갑니다. 자, 공산 세력의 변화. 거기에 보면 이제 민주주의 민족 정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친일파를 처단하자. 그래서 46년에 벌써 이 북쪽에는 벌써 친일파 다 죽입니다. 자, 일본 예전에 일제강점기 순사 너 순사해서 죽여. 다 죽여. 일본에 뭐 하나라도 먹으면 다 죽였어요. 숙청. 이건 진짜 깔끔하죠. 친일 세력이 딱 있을 때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분위기가 자, 여기에서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인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3.1운동 막 이런 거 거치면서 뭐가 들어오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민족주의였죠.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민족주의하고 막 합니다. 일제를 막 까부시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립을 해요. 그렇죠? 이 대립을 제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민족유일당 운동을 했는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 또 결렬이 됐어요. 아무튼 결렬이 돼도 우리는 하나, 목표는 하나예요. 단지 투쟁 방법은 틀렸어요. 사회주의는 뭡니까? 폭동, 폭력, 암살 이런 거였고요. 민족주의는 우리끼리 해가지고 외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힘썼죠. 그런데 일제가 떴어요. 뿡 떴어요. 갑자기. 적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사회에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민족 지도자예요.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민족 지도자예요. 그럼 민족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는 사회주의와 민족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는 민족주의가 대립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냉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중국과 소련은 아예 색깔이 짙어져요. 사회주의. 자, 일본은 뭐죠? 일본은 자유주의예요. 왜? 미국이 뒤에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두들 패니까 미국한테 접수가 되니까 일본은 바로 또 개방이죠. 얘들은 원래 그래요. 그냥 뭐 하면 약하다 그러면 이게 난 니네 편 막 그래버리니까 일본은 이제 끝났죠. 그렇죠? 그럼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자유주의고 민족주의.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냉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여차하면 터지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그런 그런 분위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적화가 된다면, 사회주의가 된다면 다음은 일본일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인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사회주의는 원래 지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든 죽여요. 그러니까 각 썼어. 사회주의. 안 쓰면 죽일 거야. 그럼 쓰죠. 각 써. 사회주의가 됐어요. 만약에 사회주의인데 배신 때린다? 그냥 죽어요. 어디에선 죽어요. 객사하고 뭐 난리가 나요. 이런 사회주의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뭐 노동운동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다 산재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는 북쪽으로 안 가요. 왜? 북쪽은 중국 애들, 소련 애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적화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광복 딱 직후의 분위기는 이렇게 됩니다. 에이, 안 보여. 이렇게 됩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 위에 있었던 공산주의가 너무 싫어요. 사회주의가. 왜냐면 막 여차하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싫으니까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싫은 사람은 내려와요.
조금 덜한 요런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면 또 얘들이 있어요. 얘들 색깔을 가진 애들이 또 있어요. 눈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싫은 애들, 민족주의 애들 편에 서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만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거의 사회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단이 되고 미소공동위원회 어쩌고저쩌고 좌파 우파 대립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되니까 자연스럽게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적어도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세력이 생겨요. 왜? 여기는 누가 버티고 있죠? 미군정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요 아래로 내려오려면 힘든 거죠. 못 내려요. 하지만 이쪽은 올라가면 사회주의예요. 다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벌써 적화가 돼버리고 이쪽은 아직 안 됐다. 이런 사회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지금 보면 민족주의, 민족정선이 있죠? 친일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뭡니까?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갇혔죠.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예전에 친일했던 애들 일로 와. 다 동네에서 다 모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친일 세력이 없어져요. 이쪽은 아직도 친일 세력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되죠. 친일 세력이 왜 존재하죠? 미군정은 얘들 됐다 썼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에는 요 사회주의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나만 틀려먹었다죠. 얘들부터 제껴야 되는데. 얘들 왜 안 제껴? 얘들이 안 제끼거든? 미군 애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요 안에서는 계속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요 북쪽에서는 빨리 적화하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고 뭐고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잠잠하죠. 뭐 합니까? 얘들은 김일성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이상한 괴뢰 정부, 그렇죠?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정부를 실질적으로 세워놓고 그러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정신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 남쪽에 있었던 그 박헌영이가 일을 꾸며요. 뭐를 꾸미냐면 정판사가 있어요. 조선 정판사. 이게 이제 화폐를 찍는 곳인데 이게 이제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막혔어요. 미국하고 소련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우리끼리도 지금 사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막 나누니까 관계가 안 좋아져요. 여기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막혀버린 거예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게다가 얘들은 지금 폭동 일으키고 이게 더 중심이고 자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정판사 여기에서 위조 지폐를 찍자 그래서 위조 지폐를 엄청나게 찍습니다. 정판사에서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요거를 뿌려요. 팍! 거기에 보시면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이면 예전에 국채보상운동 기억나십니까? 1,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뿌려요. 그거랑 또 가치가 좀 틀리지만 아무튼 그 정도를 뿌립니다. 여기에서는 난리가 나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빵 와요. 빵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폭락하고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해요. 미군 애들은 이게 뭔 일이래? 그러고 이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못 살겠다. 내가 원래 100원 받았는데 이거 100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이 100원이 지금 1원 한 5원에서 1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받는데 생활이 안 되죠. 엉망진창이니까 이 자유진영도 그냥 막 폭동이에요. 안 해, 일 안 해.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정부. 니들 똑바로 안 해.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또 얘들은 잘 됐다. 그러면서 이걸 이용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누가 그랬어요? 얘들이 그랬어요. 죽여! 잡어! 그러면서 미군에서는 지금 어땠죠? 야, 니들 요거 있잖아. 좌파 우파 이거. 야, 일단 정부부터 만들어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대놓고 폭동 이런 것들 하면서 치안 자체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버리니까 미군에서는 이제부터 공산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군에서 막겠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려요. 그렇죠? 이 폭동을 진압하고 그래? 그러면서 수배를 때리죠. 수배를 때리면서 이제 박헌영이는 어디로 갑니까? 야, 나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박헌영이 올라갑니다. 박헌영이는 그래서 박헌영이도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력을 형성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남쪽에는 완전히 그 사회주의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돼서요.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잠깐 쉬었다가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이 복잡한 걸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